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진흥과 김현정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제 발표 들으시느라고 지치셨을 것 같은데 올해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 배경, 해외 및 국내 동향,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그리고 기대 효과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가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활용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발표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의 가치는 약 1조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인 엑시엄은 이미 개인 데이터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이런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선진 국가들은 가파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데이터의 독점을 방지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비하고자 개인 데이터에 대해 정보 주체가 통제, 관리, 활용 권한, 즉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을 빠르게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국내외 마이데이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정책 현황입니다. 미국, 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들은 일찍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011년 스마트 공시, 스마트 디스클로저 정책을 통해서 의료 분야의 블루 버튼, 에너지 분야의 그린 버튼, 교육 분야의 마이 스튜던트 버튼, 태양광 오렌지 버튼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2011년부터 베럴 초이스 베럴 딜스 정책 추진 과제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제 개혁법을 통해서 금융, 에너지, 모바일 분야에서 소비자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뱅킹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EU는 일반적 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을 통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였습니다. GDPR 20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는 컨트롤러, 즉 서비스 기업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제3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통제 권한을 관리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민간에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의료 분야의 애플 헬스 레코드, 그다음에 금융 분야의 민트 서비스 등입니다. 애플 헬스 레코드는 미국 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의료 정보를 애플 헬스 레코드 앱 내에 휴대폰 저장 공간에다 내려받고 이를 다른 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민트 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 금융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덱스는 기존 연설 때도 들으셨겠지만 여러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스토어, 즉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어 개인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오남용 사고 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활용한 기업들이 고발 조치 당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동의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이러한 국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데이터를 본인 의지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여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위에 제시된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데이터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1월 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구축, 유통, 활용 등 가치사슬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계획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 개방하기 위해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100개의 빅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질의 데이터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 대상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구매, 가공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유통, 활용이라는 데이터 가치사슬 체계 중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 데이터의 주권자로서의 국민,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활용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 데이터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에 대해 개인 또는 제3자가 접근하여 개인 주도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의 추진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금융, 통신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의료, 금융, 에너지 등 5개 분야의 8개 실증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여 일반 국민 대상으로 본인 정보 활용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증 서비스를 개발하는 8개 컨소시엄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비스 활용을 위한 개인 동의 방식, 보안 가이드라인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시 참고를 위한 지침 역시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 마이데이터 적용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법제도, 보안, 기술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마이데이터 인식 확산 및 홍보 그리고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마이데이터 액팅 해커톤 등 인식 제고 활동 역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실증 서비스로 지원되었던 대표 과제들을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의 VTW는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동아대 의료원과 함께 응급 진료 기록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개인은 개인 건강지갑에 위의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타 병원 진료 시 활용하거나 또는 진료 기록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진료 시의 신속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NHN 페이코가 개발한 금융 통합조회 및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금융 데이터와
NHN페이코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생애 주기별로 적합한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 알맞은 맞춤형 금융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인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신파일러라고 불리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와 다음소프트 컨소시엄은 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세종시 거주 주민들의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분석하여 가구별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 스스로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고 집안 가구나 가전 등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정보 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활용 체계가 조성되고 개인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데이터가 전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이제 남은 시간은 Q&A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참가자분께서는 손을 들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사무관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참가자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동을 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쪽에 질문 있으신데? 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이 일단 계시기 때문에 저쪽 참가자분 질문을 듣고 저희가 사전에 받아놨던 질문을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례로 짧게 넘어가신 부분 중에서 퍼스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네. 약간 좀 시간이 앞에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이거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올해 실증 서비스로 구축 완료된 게 이번 달 말, 11월 30일, 29일 말이었고요. 이제 곧 이제 상용화가 돼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 참여 병원이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동아대 의료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삼성 서울병원의 응급실 진료 기록을 개인 건강지갑, 휴대폰에 있는 개인 건강지갑에 다운로드를 받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아산병원에 갔을 때 내가 이 응급실에서 이런 진료 기록이 있었다. 이 처방 내역을 참고해달라. 왜냐하면 지금에는 병원 응급실을 여러 군데 가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이력,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일일이 그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개인이 내 정보는 이거다. 나 이런 처방을 받았었고 이러한 투약을 받았었다. 이런 인식을 이러한 데이터를 그 병원 쪽에 전달을 해주고 이걸 이제 의료진이 참고해서 처방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좀 편리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올려놓은 데이터와 제 건강 뭐 걸음수나 이런 데이터, 헬스케어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예. 네, 이게 실증 서비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 우선은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 세 개 병원을 묶어서 들어오셨고 이걸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확산시킬 서비스 모델로서 확산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PHC 참가자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마이데이터의 기획과 실증 서비스를 4월 달경부터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병원이나 이런 중심으로 사실 실증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대규모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도 기획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과제나 그런 것들은 소규모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떤 조직 같은 곳에서 기회가 좀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내년도 사업 방향은 지금 현재 기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와 유사한 실증 서비스로 갈지 아니면 아예 방향을 바꾸게 될지는 아직 기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좀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첫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원년의 해였기 때문에 좀 대규모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고 좀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내년도에 소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지 여부는 저희 올해 이제 사업 기획하면서 여러 기업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혹시 다른 참가자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쪽에 계시니까 마이크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까 개인과 보유기업과 수요기업 이 세 개의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보유기업과 수요기업 측면에서는 아까 실증 사업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인식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일단 실증 서비스의 취지 자체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좀 제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실증 서비스라는 실증 서비스를 추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긍정적 인식 확산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던가 해커톤 같은 그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데이터가 확실한 이익을 우리에게 줘서 이제 국민이 많이 마이데이터에 참여한다면 현재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많이 가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아니라면은 미국과 차별되는 우리나라만의 마이데이터로 설정한 글로벌 목표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마이데이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인 건 맞거든요. 후발주자인 상황이고 가파라고 하는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의 어떤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 EU가 이걸 먼저 선발대로 좀 치고 나갔는데 아직 가파와 대비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진 플랫폼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EU에서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마이데이터로 설정한 글로벌 목표는 우선 지금 아직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고 아직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좀 뭐 해외 뭐 에이펙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랑 좀 협력을 해서 좀 그런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